너무너무너무너무 기다렸던 정말 많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튜버 공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너무 기다렸던, 진짜 너무너무 기다렸던 김영하 작가님의 신작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 지인들은 알겠지만 제가 진짜 김영하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요. 책도 정말 다 재미있게 읽었고, 저번에 오직 두 사람 출간됐을 때는 진짜 가슴 졸이면서 사인회도 막 기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열흘 전인가 예스24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김영하 작가님이 신간을 내서 좀 있으면 예약 판매를 할 거라고. 게다가 이 예약 판매 때 선착순으로 김영하 작가님의 낭독회에 표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진짜 엄청 기다렸었어요. 이날 예판이 오전 10시 오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9시 55분에 알람 맞춰놓고 딱 기다렸다가 10시에 진짜 재빨리 예약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정말 기쁘게 낭독회 초대권도 얻을 수 있었어요. 짜잔! 다음 주에 가요. 자, 그렇게 예약 판매가 끝나고 한 일주일쯤 기다렸더니 바로 이 책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신작 여행 에세이집 여행의 이유입니다. 초판 발행일이 17일이니까 제가 발매 나흘 만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된 거네요. 진짜 따끈따끈하죠? 일단 감상부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야말로 역시 김영하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언제나와 같이 굉장히 부드럽게 막히는 거 없이 잘 읽히고요. 밑줄 긋고 싶은 문장도 정말 수도 없이 등장해요.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어디를 밑줄 그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띠지에 영하 작가님 얼굴이 있어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딱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의 띠지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책을 쓰는데 내 모든 여행의 경험이 필요했다라고 말이죠. 띠지에 있는 이 말이 참 와닿아요. 김영하 작가님은 스스로를 떠돌면서 살 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제1의 정체성이 작가라면 제2의 정체성은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여행을 많이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한테 여행의 경험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여행의 순간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삶의 여정을 쓴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작가님 스스로도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여행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막상 쓰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기억 속에서 딸려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걸까? 돈도 많이 들고 몸도 힘들고 때때로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 여행이라는 거에 뭘 기대하길래 그렇게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걸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행지에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 기분들 이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런 질문들도 스스로 들 수 있겠죠. 내가 어딘가로 여행을 가면 난 이방인이 되는 건데 그런데도 느껴지는 묘한 평온함? 혹은 여행지에 가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나의 어떤 존재감, 이런 감정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좀 궁금해질 때가 있죠. 또 김영하 작가님처럼 나는 평생 이사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느라 너무 피곤했는데 그런데도 또 이렇게 멀리 떠나려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게 궁금해질 수도 있고요. 왜 그토록 오래전부터 여행기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여행이라는 행위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장이 정말 너무 좋아요. 다 밑줄 긋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여러분께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노랗게 물들며 쏟아져 내리는 은행잎을 맞으며 나는 연못과 작은 둔덕들 사이를 오갔다. 뉴욕의 가을을 만끽하려는 수천 명의 이름 없는 관광객들 사이에 묻혀 걸었다. 몇 주 동안 겪은 어둠이 천천히 녹아 사라졌다. 사실 뉴욕에 와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을 뿐이다. 나는 돌아와 새 소설을 시작해 이듬해 여름에 출간했다. 한때 무시무시했던 살인자가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노바디 중에 노바디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였다. 김영하 작가님의 팬으로서 이런 부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작가님의 이전 작품들이 어떤 상황, 어떤 심리 속에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땅 멀미라는 말이 있다. 배를 타면 보통은 뱃멀미를 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배의 흔들림에 익숙해지고 나면 멀미가 잦아든다. 그러나 항해를 마치고 다시 육지에 오르면 마치 육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걸 땅 멀미라고들 부른다. 흔들림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낯선 단단함. 지금의 나는 분명히 안정되고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곤 한다. 시칠리아나 밴쿠버, 뉴욕의 어딘가에 있을 때 나에게는 그게 정상의 상태처럼 보였고 그 어디로도 이동할 필요가 없는 곳,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서의 일상이 오히려 임시적인 상태처럼 느껴진다. 일상으로 돌아올 때가 아니라 여행을 시작할 때 마음이 더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와 같은 부류의 인간일 것이다. 이번 생은 떠돌면서 살 운명이라는 것. 기환의 원점 같은 것은 없다는 것.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다. 네, 더 읽어드리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쉬울 정도입니다. 이 책은 아마 기존의 김영하 작가님을 좋아하셨던 분들께는 선물 같은 책일 것 같아요. 김영하 작가님의 어떤 흔적이나 옛날 모습들 이런 거를 좀 많이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작품이 있을 때 이 작품의 외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는 책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행과 관련된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거든요. 오늘부로 이 책, 여행의 이유가 추가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을 읽은 분들, 앞으로 읽으실 분들, 모든 분들이 그럴 텐데요. 이 책을 보고 나면 진짜 여행이 가고 싶어요. 제가 했던 예전 여행들도 막 생각이 나고 조금 아쉬운 것들도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여행이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은 어떤 여행 에세이를 읽은 사람들이라면 꼭 하는 진짜 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행이 가고 싶어지는 책입니다. 이 책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라서 오늘은 저의 감상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까지 저는 김영하 작가님의 신작 여행 에세이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저는 이제 이 끓어오르는 사랑을 또 낭독회에 가서 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책을 정말 많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김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